더블 바인드 예로 커피를 마신다고 해볼게요. 상대방에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는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되면 커피를 할지 말지부터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커피 먹을까? 커피 잘 안 땡기는데? 생각을 하는 그 단계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커피를 한 잔 하고 싶은데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좋으세요? 아니면 카페 모카가 좋으세요?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아니요 라는 대답으로 50% 탈락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데이트 신청 거절당하지 않는 방법, 더블 바인드 기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외를 하려고 하거나 짝사랑을 성공시키려고 할 때 상대방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할까봐 혹은 데이트를 리드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리드를 하거나 데이트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거절당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심리 기술인 더블 바인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더블 바인드라는 기술을 활용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기술이거든요. 더블 바인드라는 것은 원래는 콜드 리딩이라는 심리 기법에서 나온 한 파생의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이미 하기로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다음 단계에 뭐 할지 물어보는 기술이죠. 이게 TV 광고나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더블 바인드를 배우시고 나서 TV 광고를 보시면 색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광고를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라면 광고에서 라면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라면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맛있으니까 제발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죠. 광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더블 바인드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은 라면을 이미 먹기로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조리해 먹을지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땡땡 라면을 드실 때 계란을 넣어 드시나요? 아니면 파를 넣어 드시나요? 파를 넣어 드시면 우리 라면이 진짜로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데요, 이 라면 제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먹기로 하고 나서 다음 단계, 너는 이미 땡땡 라면을 먹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계란을 먹을지 파를 넣어 먹을지 그것만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더블 바인드 기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가전제품 선전도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광고한다 라고 하면은 냉장고의 성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냉장고는 이렇게 싸고 좋은 부품을 써가지고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냉장고를 사달라 이렇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요즘 냉장고를 선전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지 알 거예요. 냉장고가 집에 들어와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냉장고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보여주죠. 이렇듯이 더블 바인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냉장고를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고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것을 느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광고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트를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상대방이 데이트에 응할지 안 응할지 이것부터 물어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한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 저랑 데이트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언제 볼까요? 어디서 볼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뭘 먹을지 정할까요? 이 단계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많은 단계를 거쳐서 물어보다 보면은 대화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선택사항이 많아지게 되므로 커뮤니케이션의 피로함을 느끼게 되고 귀찮아지고 데이트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단계를 거치다 보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딱 3단계로 나누는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거절의 난관을 지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데이트 신청 성공률은 단계를 거쳐 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10% 미만의 확률로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와 달리 더블 바인드 기술은 만난다라는 1차적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라는 조건으로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문제인 어떻게 뭘 할지, 무엇을 먹을지에만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해드린 라면 광고 예시처럼 살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는 건너뛰어버려요.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득하고 있으면은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못해. 그래서 그런 건 건너뛰고 라면을 먹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낄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지에 대한 선택만 하게 만들면 거절당할 확률을 최대한 줄이게 되는 거죠. 아, 이 라면을 먹으면은 파를 넣고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은 그 라면을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 브랜드를 사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건 설득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설득을 당하기 전에 이탈을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로 데이트를 할지 말지 만나줄지 말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그 단계를 건너뛰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서로가 즐거울지 무엇을 하면은 되게 행복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먹으면 맛있을지 뭘 하면은 즐거울지에 대해서만 대화를 서로 나누게 되면 이미 데이트는 한다는 가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아, 우리 이거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즐거울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과 즐거운 대화만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만나는 건 전제로 깔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난다라는 가정하에 시간만 서로 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데이트 성공입니다. 더블바인드 예로 커피를 마신다고 해볼게요. 누군가와 커피를 한잔 하고 싶어. 그래서 상대방에게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는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되면 커피를 할지 말지부터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커피 먹을까? 커피 잘 안 땡기는데? 생각을 하는 그 단계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커피를 한잔 하고 싶은데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좋으세요? 아니면 카페 모카가 좋으세요?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아니요라는 대답으로 50% 탈락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트를 하는 중에도 다음 만남, 애프터를 유도하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우리 이번에 파스타 먹었는데 여기도 되게 괜찮지만 저번에 내가 식스센스라는 프로그램을 봤거든? 거기에 나온 파스타 집이 갈치로 만든 파스타를 있는데 진짜 거기가 맛집이거든요. 다음에 거기 한번 가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번 만남도 자연스럽게 리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찮았어요 오늘? 다음번에 또 만날래요? 어때요? 시간 돼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은 뭔가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리드를 잘 못하기도 하고 뭔가 선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고 거절을 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더블바인드를 배워가지고 마치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야, 이 더블바인드만 하면 다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데이트 신청을 조금 더 수월하게 성공을 시키는 장기술에 불과해요. 만약 이 더블바인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 연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놓았다던가 상대방이 뭔가 싸가지 없고 예의 없는 행동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스페셜리티를 잔뜩 부여해서 데이트를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만 하는 행동을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블바인드를 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더블바인드를 쓴다고 해도 성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큰 틀에서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이미 가치가 너무 낮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부담스럽고 가치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선 이 더블바인드가 뭔가 어줍지 않은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의해서 전체적인 큰 틀, 프레임을 잘 생각해서 작업을 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